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에 실시된 24번 제목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대단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한 내용의 지문이 제 기억에 한 3문제, 4문제가 이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과거에도 계속 출제되고 어렵게 출제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오늘 꼭 익히시고 복습 꼭 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제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여기에서 구조주의 혹은 이 구성주의의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이냐 통합 연결이냐 이거가 분리냐 이거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이 개념 덩어리, 이 개념이라는 거, 이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우리가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대충대충 그냥 슬렁슬렁 해가지고 답을 찍기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충분히 해 놓으면 실전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뽑아내서 충분히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기 때문에 답을 골라내기가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저에게도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예문인데요. 이 예문의 개념, 그리고 이 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분들이 다른 어려웠던 문제들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전부 개념 덩어리의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부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저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문에서 이제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 잠시 멈춰야 돼요. 이걸 제너럴 라운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잘 보시고 하면 되겠고, 자, 요 컨스트럭티비즘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스트럭처리즘 이렇게 되는데 오타가 났네요. 자, 그다음 단어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다 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고수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95점 이상을 맞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요 부분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 한 땀 한 땀 해석 끝난 다음에 다시 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개념의 탄생.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세상에 수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는 바로 개념입니다. 이렇게 단어는 개념이고, 이 단어 하나를 보는 거를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걸 분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 분석된 이 단어 하나를 P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PQ가 연결되면서 문장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P와 Q가 만나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만나서 이렇게 만난 거를 이렇게 연결한 거를 종합한다라고 해요. 또 다른 P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Q가 이렇게 P 이렇게 Q가 분석이 됐다가 종합이 또 되겠죠. 또 이 P도 이 Q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겠고, 또 이 P도 이 Q로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걸 첫 번째 P 이게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별을 좀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구별이 되면 요 문장이 또 문장이 탄생하고, 여기도 문장이 탄생하고, 여기도 문장이 탄생하잖아요. 그럼 요 문장 하나가 탄생함으로써 우리에게 명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는 Y이다 이렇게 명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판단력과 사고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을 뭐라고 하냐면 결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결속.
요 결속되는 거예요. 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이렇게 결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속이 이렇게 결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뭐가 생겨요? 생각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속이 됨으로써 확장되고 생각이 확장되고 원리와 지식이 생기고, 또 이러한 저편에 또 다른 저편에 또 이와 같은 큰 덩어리, 이 기존의 문장이 확장된 원리와 지식이 또 있지 않겠어요? 이거의 원리와 지식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또 두 개가 또 연결됨으로써 뭐가 생기냐? 기존 지식과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하나하나의 요 있지 않습니까? 요거 뭐요? 개념. 요 단어는 항상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이것도 크기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이 방향이 있습니다.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혹은 위로 방향이냐 아래로 방향이냐 오른쪽 방향이냐 왼쪽 방향, 이 역학이 생깁니다. 다이나믹이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말을 전달할 때, 이 단어들이 전달을 할 때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이 명확성을 전달하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또 배우려는 cooperative princi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이 녀석이 이렇게 쭉 비슷한 것 이렇게 묶이는 소속이 있고 집합이 되는 거예요. 소속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속 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쪽도 체계에서, 이쪽 세계에서 여기 소속 요 집합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항상 크기와 방향을 생각해야 되고, 선명함을 항상 선명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명함 쪽으로. 그 다음에 소속, 집합,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배경 지식은 먼저 갔다가 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셋오프 요 뜻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오프의 뜻이 좀 강조가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출발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발하다, 일찍 출발해 가서 아침에 일찍 출발한다, 일찍 아침에 출발한다. 우리는 떨어진다 라는 뜻이죠. 폭발시키다 뜻도 있습니다. 알람이 폭발됐다, 알람이 막 울렸다는 뜻이죠. 자, 돋보이게 하다, 대비시키다. 그녀의 빨간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를 셋오프, 좀 대비시키고 돋보이게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구분하다, 차이를 두다의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는 자, 나머지 사람들과 그를 분리시켰죠. 차이를 두다요. distinguish의 뜻입니다. 이게 distinguish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differentiate, separate, mark out, 이렇게 요거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문학 작품입니다. 이 문학 작품이 나왔고, from 나왔죠. from. 자,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텍스트.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뭐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는 텍스트.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광고 같은 거. 그렇죠. SNS 같은 거, 뭐 기사 같은 거,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겠죠. 일기 같은 거, 이런 것과 문학 작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뭐다? 차이는 대의가 뭐겠습니까? 문학 작품이라는 녀석은 undergone, 겪어왔다는 얘기야. 현재까지 겪었다. 이 말은 뭐를? 과정을 겪은 거예요. 과정. 무슨 과정이에요? 선택의 과정. 계속해서 이것이 보여주면 선택될래 말래. 여기에게 보여주면 선택될래 말래. 이런 선택 과정이네. 그럼 선택 과정이라는 건 뭐냐? 요 day 뭐예요? day. 다 이게 뭐예요? literally work가 되겠죠. 이 literally work는 publish, 출판되죠. 문학 작품이 출판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소개되잖아요. 그 다음에 리뷰되죠. 누구에게 리뷰되겠습니까? 그래서 비평가라든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검토되죠. 또 다시 또 프린트되죠. 세상 사람들한테 한 번 했다가 두 번 했다가 10판, 100판, 1000판 이렇게 하잖아요. 리프린트되죠. 수요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다? 선택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이 문학 작품이 세상에 나왔어요. 선택받지 못해서 그럼 사장되죠.
근데 이 문학품 계속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계속 선택을 받았어요. 이 선택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 과정 때문에 그렇죠? 선택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선택 과정이 너무너무 100년간 뭐 논어 같은 거, 뭐 1000년간 이렇게 선택받은 성경 이런 거 선택받았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다가갈 수 있죠. 접근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뭐 문학 작품에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요? 빨리 접근해요? 늦게 접근해요?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졌어요?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뭐를? 그렇죠. 이 문학 작품들이 와, 잘 만들어져서 잘 구성됐어 라고 타인들이 잘 구성되었어.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은 가치가 있어 라고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 과정을 거쳤으니까 뭐가 됐겠어요? 그렇죠. 문화가 됐겠고 소셜이 되고 있죠. 소셜. 그래서 이 녀석이 뒤에서는 뭐가 된다? institution. 제도가 된 거예요. 관습이 된 거예요. 제도와 관습이 된 거예요. 자, 문학 작품은 봐도 어떻다? 선택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됐다? 그렇죠. 잘 구성됐다. 구조주의의 느낌이 좀 납니까? 느낌이 좀 나나요? 구성주의의 느낌이 좀 나나요? 그렇죠. 프레임 되었다는 얘기죠. 프레임 되었다. 자, 이런 것이 느껴지는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금 문학 작품이 잘 구성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일반 텍스트들,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됐어요. 무슨 선택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institution이 됐죠. institution. 구조가 됐죠. structure. 프레임이 됐죠. culture. 문화가 됐잖아요. 그쵸? 요것 때문에 문학 작품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협력적 원리가 과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코퍼레이션 원리가 뭐고 과보가 뭔지 당연히 밑에서 설명하겠죠. 근데 이제 먼저 선생님이 여기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코퍼레이트 이 원리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철학자예요. 그레이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코퍼레이트 원리라는 건 뭐냐면 가이드라인입니다. 지침서예요. 지침서. 협조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A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A라고 이해하게끔 또 이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A가 이렇게 얘기하면 X를 얘기하면 X가 가야죠. 또 B가 X를 받아서 Y를 얘기하면 Y를 받아야죠. 이렇게 할 때 협조적인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트 할 것이라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A도 쉽게 얘기하겠죠. B도 쉽게 얘기하겠죠. 이게 바로 코퍼레이트 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트 할 거라는 것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퍼레이트 이 원리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정보적이어야 돼. 이게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보적이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클리어해야 돼. 심플해야죠. 심플. 클리어해야 돼요. 요구된 대로. 이 B가 요구가 된 대로 심플해져. 이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자, 써볼게요. 중요하니까. informative 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truthful 해야 되고, 일부러 더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게. relevant. 다섯 번째, concise. 자, 클리어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cooperative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학에서는 일반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특히 문학에서는 과보된 코퍼레이티브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러니까 문학에서 어디에서는 문학에서는 다른 데가 아니고 문학에서는 우리가 보호하고 너무 신뢰해요. 뭐를 저자가 항상 의미 있는 걸 말하고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칭송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쓴 문장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거야.
의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보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어떨 때에도 그 쓴 사람, 쓴 언어가 불명확해, 복잡해, 낯설어, 그럴지라도 뭔가 의미 있을 거야,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우리의 대화에서는, 우리 일반 대화 문학이 아니고, 자, 이러한 명확성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명확성을 어기면 비협조성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야. 아이, 뭐 이상해 하고 비판을 가하죠. 그러나 문학에서는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그와 같은 디비에이션, 뭔가 좀 이상하고 해석도 안 되고 복잡하고 불분명하고 모호하잖아요. 이거 복잡하고 나레이티브가 좀 모호해요. 앰비규어티 해.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을 뭘로 받아들여요? 역할로? 와우, 심미적이다, 예술적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 지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 받아들인 것이 하이퍼 프로텍티브 코오퍼레이티브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가면,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퍼블리시드에서 많은 독자들도 또 많은 그 책을 쓰는 그 발행인들도 검토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재판하자는 많은 수요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리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타자들이 잘 만들어졌어라고, 이건 가치 있어라고 집단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문학작품에서만이 어떻다? 이러한 코오퍼레이티브 원리가 뭘로 돼버렸다? 과보호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보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러다 보니까 푸더비든 참다에 견디다, endure, 참아내는 거예요. 어떤 걸 제가 많은 모호함, obscurities, 모호함을 참아. 모호해도 참아. 일반 대화에서는 모호함은 야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봐. 뭐? 에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모호함을 이렇게 endure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리고 겉보기에 이게 딱 보니까 관련성이 없는데 이 문장과 이 앞에 내용과 뒤에 관련성이 없는데라고 이런 것들 또 참아. 근데 뭐도 또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말이 안 돼. 이거 이상한데? 이거 모호하고 이 관련성 없는 요것이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내하고 참아줘요. 왜요? 과보하니까. 왜 과보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인스티튜션이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문화가 만들어지고 프레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스트럭처.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자, 그래서 4번. 그래서 독자들은 또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학입니다. 문학에서 뭔가 복잡해. 언어가 복잡해. 일반적에서 언어가 복잡하면 니 잘났어. 니 정말 하고 비판을 가할 텐데 언어의 복잡성이 궁극적으로는 어떻다? 하나의 의사소통하는 어떤 목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괴테라는 사람은 이 유명한 사람은 이 문학작품을 쓴 사람이 아마 커뮤니케이티브에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이런 복잡한 것이 뭐예요? obscure 요거겠죠. 요거. 그쵸? 요 말도 안 되는 거 요거. 이것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에 관한 내용이죠. A가 커뮤니케이티브라고 하는데 자, 이거 대신해 놨잖아요. 보통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 스피커나 라이터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여기 비협조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클리어하지 않다는 얘기죠. unclear죠. 우리 아까 진실한데 거짓이란 얘기죠. 그건 거짓이에요. 정보가 별로 없다. 혹은 이거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코오퍼레이티브 배웠죠. 그렇게라고 보통은 생각할 텐데 그것 대신에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해됐나요?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또 자, 그들이 뭡니까? 우리 독자들, 리더들. 독자들이 다른 그러한 컨텐츠, 다른 어떠한 뭐 SNS나 뭐 블로그나 아니면 일기나 뭐 광고나 이런 곳에서는 그들이 아마 생각했겠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요 쓴 사람이 이게 비협조적인데, 이 쓴 사람이 좀 모호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법한, 그렇게 이렇게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이야. 생각하지 않고 이 독자들은 힘들게 어렵게 고생해서 해석을 해줘요. 뭐를? 요소들. 어떤 요소들? 이 플라우트는 이제 비웃다인데요. 이거는 일부러 어기다. 일부러 어기다예요. violate. 일부러 어기는 거예요. 자, 원리를 어겼어요. 우리 아까 배웠죠. 효율성인 커뮤니케이션 원리 뭐죠? cooperative 그렇죠. 프린시플이죠. 이 cooperative principle, 효과적인 cooperative principle의 원리를 일부러 어기는 요소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뭘 위해서? 이거는 이득을 위해서. 자, 이거는 for the sake of라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뭐뭐의 이득을 위해서. 자, 어떤 이득이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어렵게 해석을 해요. 요소들을. 어떤 요소들을? 일부러 어긴 요소. 이런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원리를 일부러 어긴 요소들을 힘들게 해석을 해줘요. 어떻게 하는 것 대신에? 생각하는 것 대신에. 아, 그는 비협조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마치 다른 스피치에서는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을 대신에 그들은 어렵게 요소들, 이런 구성 요소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뭘 위해서? for the sake of. 뭘 위해서? 그렇죠. 더 중요한 커뮤니티브, 의사소통의 목적이 있을 거라. 더 나은, 더 좋은, 더 커뮤니케이티브한 목표가 존재하고 목표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4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더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뭔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문학 작품에는 아마 혹시 이게 더 미학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더 좋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면 독자들은 생각합니다. 문학에서 이런 복잡해. 이 복잡하다는 거죠. 언어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뭐죠? 그죠? obscure죠. 그 다음에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이렇게 온 거죠. 그럼 이게 왜 왔을까요? 문학작품에는. 문학작품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메타포가 있죠. 메타포. 또 뭐가 있어요? 문학작품에는. 그렇지. 심벌리즘이 있죠. 쌤이 이걸 왜 쓰느냐. 이거 다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모호성이 있어요. ambiguity. 묘성이 있죠. 그 다음에 간접성이 있죠. indirectness가 있는 거예요. 문학에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잡성이 하나의 의사소통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대신에? 이거는 A에 관한 얘기고, 이건 B에 관한 얘기. 보통은 비협조적이라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뭔가 커뮤니케이티브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힘들게 그 요소들을 해석해요. 일부러 이런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원리를 일부러 어긴 것들을 뭘 위해서? 그렇죠. 미학적이나 뭔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위해서.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플라우트 해석을 해보면 공공연히 따라서 여기 disregard 너무 중요한 무시하는 거예요. 법이나 법 규칙을, 컨벤션을, 관습을. 그리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공연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disregard, defy 중요합니다. disobey, scorn 이거 다 경멸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여러분 일리아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일리아스? 제가 예전에 10년 전인가 제가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막 이 얘기가 한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엄청 두꺼운 책을 샀어요. 진짜 두꺼운 책을. 제가 그거 한 3페이지인가 4페이지 읽고 포기하고 3페이지 4페이지 읽고 포기하고 그때 제가 딱 이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니 이거를 보고 나면 나에게 뭐 지적인 뭔가가 주겠지, 뭔가 보상이 있겠지, 뭔가 나에게 큰 의미가 주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저하고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글은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증을 해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증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하이퍼, 그렇죠. 프로텍트가 생긴 거예요. 하이퍼 프로텍트가 생기니까 뭔가 큰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구조화가 된 거죠. 구조. 프레임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문학 요 중요하죠. 문학은 바로 뭐다? 하나의 구조적인, 제도적인 이름을 붙이는 구조다. 딱지다. 제도적인 딱지예요. 문학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딱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딱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허가증을 준 거죠.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자, 이해됐죠? 근데 이 구조적인 딱지라는 것은 이게 진짜 개념이잖아요. 개념. 여기에서 이제 구조의 느낌, 구조주의, 구성주의의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딱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를 주는 거예요. 리즈는 근거. 이 많은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주는 거예요. 기대할 근거를 줬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결과. 우리의 읽은 노력 있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가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제가 정말 오래 읽었거든. 우리의 이 읽는 노력이 나중에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근거를 우리한테 주는 uninstitutional 라벨을 이 라벨 딱 찍어버린 거죠. 문학이라고 딱 라벨을 딱 제도적인 라벨을 딱 찍었다는 얘기예요. 딱 저한테 하는 소리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많은 이런 문학의 특징들은 뭐로부터 나서 이런 특징이 무슨 뜻이에요? 제도적 라벨이죠. 이런 제도적 라벨이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 제도적 라벨이. 그렇죠. 독자들이 기꺼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같이 막 주의 집중해서 읽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리고 또 어때요? 기꺼이 뭐예요? 탐색해요. 요 뭐예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문학작품. 자, 문학작품이 아니면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이걸 진짜 못 썼다고 다 비판해버리는데, 이 불확실성을 막 탐구해. 기꺼이 탐구해.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즉시 묻지 않아요. 뭘 묻지 않아요? 자, 그거 뭐예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또, 요런 아까 말한 애매한 거, 모호한 거, 이 모호한 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저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묻지를 않아요. 이 불분명한 거죠. 이거 불분명한 요소를 테스트 내에 있는 특정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요소일 거 아니에요. 이게 불분명하고 모호한 것을 묻지를 않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 뭐 때문에? 이 제도적인 라벨 때문에. 그리고 이 제도적 라벨은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프로텍티드에서 왔죠. 이 하이퍼 프로텍티드는 어디서 왔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인증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셀렉션을 했잖아요. 셀렉션의 과정을 했잖아요. 프로세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답 제목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인간이 기꺼이 받아들이죠. 불확실성을. 자, 문학작품이에요. 어디에서? 문학작품에서 이 certain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왜 받아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셀렉트 했잖아요. 셀렉트의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인정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이퍼 프로텍티드가 된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요? 그렇죠. 이 복잡한 거 아까 우리 뭐라고 썼죠?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죠. 이 언어의 컴플리케이션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의 커뮤니케이티브한 목적이 뭔가의 의미 있는 목적이 될 거라고, 복잡성의 목적이 될 거라고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뭐죠? institutional, 여기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자, 올려서 다시 쓸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selection을 했고, 두 번째는 뭐였죠? 셀렉션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렇죠. 하이퍼 프로텍티드 했죠. 하이퍼 프로텍티드 했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컴플리케이션이 언어의 컴플리케이션 뭘 준다? 그렇죠. 커뮤니케이티브한 목적을 준다. 퍼포즈를 줬다.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라벨을 붙였죠. uninstitutional 라벨을 붙이다 보니까 우리의 불확실성을 기꺼이
attention하고 탐구하게 됐죠. 그래서 기꺼이 수용하게 됐죠. embrace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 된지 알겠죠? 정말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narrative 뭐예요? 이거는 이거 B죠. B에서 생략시켜야 해요. 불필요한 요소를 생략시켜야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깊이의 착각, 복잡한 언어가 문학을 약화시키는 아니죠. 이 복잡한 언어가 오히려 뭐였습니까?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어떤 목적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문학적인 해석을 가치 있는 탐색으로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즐거움은 아니고요. 가치 있는 탐색으로서의 문학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건 일부분이죠. 그쵸? 그 다음, 선택적, 이게 틀렸죠. 선택적 리딩이 또 이것도 틀렸네요. 독자의 관점을 좁힌다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즐거움에 관한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정리를 하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따로 자, 서서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A에 관한 내용을 했고 여기는 프롬이니까 B에 관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 셀렉션의 과정, 이거 A의 과정을 거쳤고 이거 A잖아요. A가 퍼블릭되고 리드되고 됐죠. 그래서 독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타인이 잘 구성됐을 거라고, 그렇죠. 문학작품은 잘 구성됐을 거라고, 같이 있을 거라고 본 거죠. 또 문학작품에서 이 코오퍼레이션 프린시플이 하이퍼 프로텍트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obscurities and apparent relative를 참는 거죠. A가 돼버리죠.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안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럼 B가 되겠네요. 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 obscure. 자, 그 다음. 독자들은 생각하겠죠. 문학에서의 이 복잡한 언어, 이게 뭐예요? A가 어떻다? 결국은 a communicative purpose가 됐다. A죠. 자,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B가 되겠죠. B로 볼 수 있겠죠. 이거 다른 스피치니까 B죠. 그들은 진짜 고생해서 해석하죠. A죠. 엘리멘트를 뭘로? 효율적인 용어는 뭐예요? B죠. B. 효율적인 건 B잖아요. 그 다음에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 고울이 있을 거라고 A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중요하죠. uninstitutional label이 생기고 그거는 뭐예요? 이런 노력이 어떻다?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A죠. 이런 문학작품의 특징은 어떻다? 어디서 온다? 기꺼이 이렇게 하는 거 A죠. 기꺼이 탐색하고 A죠. 여러분. 자, 그리고 묻지 않죠. A죠. 묻는 것은 B가 되겠죠. 묻는 것은. 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제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부를 좀 하면 기출하고 연관을 좀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95점 맞을 수 있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보시면 이 협력적인 원리가 아까 뭐였죠? 5가지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그렇죠. informative, 그 다음에 concise, clear 해야죠. 그 다음에 relevant, truthful 이렇게 해야죠. 진실이 있는 원리인데 이제 비협조적인 원리하고 말이 안 돼하고 서로 대조를 이뤘습니다. 자, 문학 작품에서와 다른 내러티브 디스플레이 텍스트의 특징은 이건 일반 커뮤니케이션이고 상호 이해가 돼야 되고 효율이 중요하죠. 효과도 중요하고 정신이고 클리어해야 돼요. 렐러번트 해야 돼요. truthful 해야 돼요. consise가 뭐예요? 이것도 간결해야 돼요. 정보를 줘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수단적이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는 뭐예요? 관련성이 없어요. 선택됐어요. 가치가 있다고 연결되어 프레임 되어졌어요. 의도가 되어졌어요. institutional 레벨을 붙였어요. 사회적으로 잘 구축됐어요. 하이퍼 프로텍션 했어요. 에스테틱,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좀 미학적이에요. 심미적이에요. 심벌릭해요. 앰비규어티가 있어도 메타포가 있어요. 이런 파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회고적이고 열심히 봐야 돼요. 천천히 읽어야 되고 불확실성도 있어.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주고요. 가치가 있고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어의 복잡성이 있어요. 해석적인 인내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ambiguity 이런 단어 눈에 들어야 돼. 모호성, 복잡성, 커뮤니케이션 목적, 불확실성, 모호성, 그 다음에 비관련성, 관련성이 없는 거, uninstitutional label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constructivism 단어 개념 설명을 했고요. 자, 이거 이제 다른 그 기출에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A와 B가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identification, 동일화를 하고
서로 연결해서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는 문학 작품 시 같은 경우 특히 어떠냐, 약간 에일리어네이션을 만들어요. 에일리언, 이거 출제가 된 겁니다. 기출. 시가 이렇게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요. 이 스트레인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make 친숙한 것, 더 familiar한 것을 스트레인지하게 만들어요. 시가 특히 그렇죠. 이렇게 에일리언하게 만들어서 독자와 분리를 시켜서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기법이에요. 문학의 기법. 그다음에 이것은 칸트에서 말한 건데, 칸트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디스커넥티드, 자기 사적인 이익과 떨어져야 돼요. 사적인 이익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디스인터레스티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영화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러 갈 때 약간 그 영화에서 기법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친숙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familiarization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문학의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탐색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고 이것도 하나의 기법. 둘 다 나왔어요. 지금 이거 다 나오는 거 다 기출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 네다섯 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다 그거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